자, 이제 특징주 흐름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.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룰루레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주가를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룰루레몬이 9% 급락을 했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이제 9.3% 급락인데요. 왜 하필 어제 주목 이 기업에서 하고 났더니 또 왜 이러느냐 좀 답답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뭐 영상에도 댓글이 좀 붙기도 했었고 제 기사에도 좀 붙기도 했어서 이거는 약간 AS 측면에서라도 오늘 특징주로 좀 다뤄야 되겠다 해서 어제 했지만 오늘 또 가지고 나온 건데요. 룰루레몬이 어제 이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예전에 이야기했던 목표치 이미 얘기를 했었던 게 있는데 이거를 업데이트 버전으로 내놓은 거죠. 그러니까 이게 뭐 확정 실적은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높은 매출 목표치를 제시를 했고요. EPS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뭐 주당 4.2에서 4.3달러의 이익을 낼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걸 조금 더 좁혔어요. 그래서 4.2에서 4.27달러 정도 EPS 낼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애초 이제 시장의 전망치가 4.3이었으니까 당초 예상치나 지금 그 밴드를 좀 좁힌 거나 사실 이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시장에서 왜 이렇게 급락을 했지? 그 원인을 찾은 게 결국은 이 총 마진인데 당초에 룰루레몬이 우리 이 마진이 4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0.1에서 0.2%포인트 그러니까 10에서 20 BP 정도가 상승을 할 것 같아. 마진 폭이 더 늘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걸 조정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0.9에서 1.1%포인트 오히려 더 낮아졌을 것 같아. 결국은 이 대목이 이 주가 급락을 만든 건데요. 왜 그런 마진이 줄 거라고 생각해? 그에 대해서는 일단 고물가로 인해서 우리가 비용이 좀 증가를 했고 거기에다가 지금 소비가 위축되면서 우리들이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쌓였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인이 좀 들어갔어.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줄었어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. 근데 이 월가에 대해서는 이 자체 뉴스가 뭐 이렇게 주가를 급락시킬 만한 그 정도의 재료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요. 근데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이제는 시장에서 거의 완전 반사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그냥 뭔가 눈높이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좀 낮아졌네? 그러면 그냥 매도를 하면서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흐름으로 좀 해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일단 룰루레몬은 기대치가 어제도 약간 보수적인 애널이 약 8%였나요? 거기서 이 룰루레몬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라고 했던 것처럼 눈높이가 높았던 만큼 그에 따라서 이런 마진이나 이런 게 좀 낮아진다에 대한 실망들이 좀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기업은 진로우입니다. 진로우가 8% 급등을 했는데요. 이게 미국의 온라인 부동산 매매 플랫폼 회사,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뭐 직방 같은 뭐 그런 회사일 것 같은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대폭 올렸습니다. 일단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하회였는데 이거를 매수로 올렸고요. 목표 주가를 22달러에서 42달러로 거의 뭐 배 가까이 올렸습니다. 그러니까 종가가 38달러니까 이 당초 목표 주가는 매우 안 좋게 봤던 거죠.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바뀌었지? 올해 연초에는 주택시장이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고요. 그러면서 지금 모기지 금리가 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확실히 좀 둔화가 되고 있잖아요. 조금씩 낮아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급등세가 둔화될 경우에 2분기 이후에는 주택 거래량이 개선이 될 거야. 지금은 주택값은 너무 많이 오르고 또 대출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거래 자체가 좀 죽었잖아요.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진로우 같은 부동산 매매 플랫폼 회사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 거래가 이제는 조금 개선이 되면 이 진로우 같은 경우에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투자 의견을 높였다라는 것, 그게 주가에도 반영이 됐다라는 것 정리할 수 있겠고요. 자, 그다음 코인베이스입니다. 코인베이스가 간밤에 15%나 급등을 했습니다.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잖아요. 무슨 일이 있었지? 좀 봤더니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7,000달러를 다시 재돌파를 했잖아요. 이게 거의 뭐 한 달 만인데 저도 코인을 뭐 이더리움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하지만
최근 계좌를 열어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저는 또 진입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럼에도 이제 손실이 워낙에 커져가지고 아유 이것도 장기로 보자고 그냥 덮어놨는데 봤는데 최근에 그 낙폭을 어느 정도 좀 줄였더라고요. 그러니까 12월 말부터 해서 비트코인이 많이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프리스에서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다소 좀 긍정적인 보고서를 좀 냈습니다. 그래서 이 FTX, 이 암호화폐 뭐 붕괴, 파산 이에 따른 수혜 가능성 이거는 뭐 예전에도 작년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뭐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프리스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을 코인베이스가 확대할 수 있고 그다음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도 뭐 프리미엄 브랜드다, 뭐 규모도 있는 회사다. 거기에다가 뭐 풍부한 현금 자산만큼 재무 구조도 괜찮고, 코인베이스는 이렇게 상장된 것처럼 공개된 기업, 감사를 받는 기업으로서요 어떤 위치, 위상도 있고, 게다가 이 FTX와 관련해서도 리스크가 매우 제한적이다. 이런 면에 있어서 뭐 코인베이스 뭐 주가가 작년에 워낙에 뭐 80% 넘게 급락을 했으니까 뭐 이제는 괜찮지 않냐? 뭐 이런 이야기들, 의견들이 주가에는 많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 종목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인데요. 이 기업은 7.7% 급락을 했습니다. 오늘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뭐 급등 아니면 급락 뭐 이렇죠.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. 자, 리제네론은 글로벌 제약사입니다. 근데 어떤 이슈가 간밤에 좀 있었냐면 황반 변성 등 이 안과 질환 치료제 아일리아 이게 아직도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뭐 신약인데요. 독일의 바이엘과 공동 개발한 이게 이제 4분기 매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게 4분기 매출이 생각보다 좀 예상을 밑돌았다. 이런 점에 있어서 좀 타격을 받은 건데 이 아일리아 이 자체의 매출이 4분기에 1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. 이 예상치가 16억 달러였으니까 많이 좀 밑돌았고요. 작년에는 연간은 뭐 99억 달러, 4분기만 보면은 약 15억 5천만 달러였으니까 그러니까 2021년 제가 또 작년이라고 했네요. 요거와 비교를 하더라도 다소 좀 안 좋았던 거죠. 근데 왜 안 좋지? 라고 봤더니 이 아바스틴이라는 그러니까 경쟁사의 안과질환 치료제겠죠. 이게 원래는 황반병성 적응증이라고 해서 이걸 완전한 그 치료제는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항암, 뭐 종양 치료제인데 이게 황반병성에도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면서 요 아바스틴을 또 많이들 처방을 하고 쓰기를 하나 봐요. 근데 이 아바스틴의 경쟁력이 뭐냐? 가격 매력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예컨대 뭐 우리나라 돈으로 막 7, 80만 원 정도라면 이 아바스틴은 한 20만 원대 초중반 정도라고 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이쪽으로 많이들 좀 대체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매출 충격을 좀 받았다라는 부분. 그러면 이게 앞으로 기조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. 그리고 아일리아가 오는 6월에 미국에서 특허가 만료가 되면 또 바이오시밀러 제약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. 이제 그런 점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